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동대문 마이크 동대문구 초선 의원을 만나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그 동대문구 공익활동가 네트워크인 동대문 사람들에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회기동 사람들의 김윤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 분의 의원님들이 앞에 자리하고 계신데요. 의원님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큰 실수를 한번 하긴 했는데요. 원래 영상을 보고 모셨어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다시 내려갔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렸으니까 다시 앉으세요. 네, 앉아 계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방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금 또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흑역사가 또 하나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 주민분들하고 초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 그런 자리고요. 생활 정치 속에서 협치가 얼마나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의원님들하고 저희 주민분들하고 이제 동대문구의 이야기도 좀 나눠보시고 그리고 동대문구의 미래상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의 곳곳을 방문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는 세 분의 의원님들의 소개를 좀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또 부탁드릴 겁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저희가 만난 지역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통 질문과 그리고 개별 질문을 좀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끝나면요. 저희가 객석에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리로 시작하려 했는데 제가 지금 NG를 내면서 영상을 봐야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제가 원래 장난 안 치려고 그랬는데 장난친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큰 문제나 사건이 발생하면 노란 점퍼를 입고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이나 시장, 국회의원이 현장에 나와 필요한 지원을 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우리 집 근처에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없다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아니면 엄마, 아빠? 동네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 우리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지방의원이라 할 수 있는 구의원, 시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의원은 어떤 일들을 하죠? 구의원은 지방의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심의 의결권이 있어요. 동네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확정, 승인하는 권한이에요. 다음으로는 행사 감사권이 있어요. 구청의 지방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위해 단체장, 관계 공무원이 출석 답변 요구,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지방의회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자율권, 지방의회 내부 조직을 결정하는 선거권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청원 처리권이에요. 동네 주민이 동네에 필요한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을 구의원에게 전달하면 구의원은 동네 주민을 대표해서 청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우리 동네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구의원을 찾아가 이야기해주세요. 그렇군요. 그럼 동대문구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청년기본조례, 생활임금조례 등이 있어요. 청년기본조례는 청년 주거, 생활, 문화, 권리, 능력 등 청년의 삶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로 동대문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 조성이나 동대문구 오랑 같은 청년 공간이 청년 기본조례로 만들어졌어요. 생활임금조례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임금을 인상하는 조례로 생활임금조례를 통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한 사례도 있어요. 구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군요. 앞으로는 우리 동네 구의원이 누구인지, 구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우리 동네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구의원분들에게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이상 동대문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사실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구의원분들이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시의원분들하고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시는지를 좀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주민분들을 만날 때 실제로 보여드린 영상이고요. 실제로 어떤 지역구에 어떤 구의원님이 계신지도 한번 질문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모시는 것처럼 다시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의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지금 앉으신 것처럼 뭐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리고요. 많이 지났죠, 시간이요.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 건데요. 김세정 의원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주시고 하셔야 방송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기동 휘경 1동, 휘경 2동 구의원으로 이번에 당선된 김세종이라고 하고요. 방금 전에 본 영상을 제가 좀 몇 달 전에 더 봤었어야 됐는데 저도 제가 하는 일을 이번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영상을 보니까 너무 막중한 임무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인 줄은 사실 몰랐는데 오늘 배운 만큼 더 열심히 부담 갖고 일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부담 드리려고 만든 자리는 아니고요.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좀 만나보자 하는 취지니까 오늘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성원 의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전농동 답신 1동 구의원 장성원입니다. 웬만하면 마스크를 잘 안 벗는데 오늘 또 여기 계시는 동대문 사람들이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봤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가 원체 작고 습기가 없다 보니 이렇게 나서는 거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제가 양 옆에 젊은 청년들을 모셔놓고 제가 중장년으로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과 어르신을 연결하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의원에 도정한 장성훈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호응이 되게 좋으시네요. 제가 아까 리허설 할 때는 혼자 해가지고 사실 좀 재미가 없었는데 사회보는 이제 좀 기분이 듭니다. 네, 마지막까지 좀 기다려 주셨는데 정서연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막내 구의원 정서연입니다. 네, 구의회 전체에서 막내는 아니에요. 아쉽게도 김세정 의원님 때문에 구의회 전체에서 막내는 아닌데 장안 1동, 장안 2동, 답심 2동 이번에 중대 선거구가 되어서 다른 지역구보다 좀 구의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표하실 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나름의 제 브랜드를 잡은 게 우리 동네 막내 구의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막내 구의원, 일 잘하는 구의원 정서연입니다. 네, 진짜 호응들이 좋으시네요. 네, 방청객 그 알바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 이번에 그 준비를 하면서 사실 세 분의 의원님들께 공약이나 정책들을 조금 받았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공약들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만났고요. 저 옆에 보시면은 저희 그 선호도 조사를 간접적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 판넬은 사실은 뭐 어떤 정책이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역 주민분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더 알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 붙여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의원님들께 좀 정책 소개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소개 시간을 좀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또 질문을 한번 이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세종 의원님부터 하셔가지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정서연 의원님부터 부탁을 드리고요. 살짝 이거는 길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따 질문은 3분 이내로 좀 제약을 할 건데 정책 소개는 좀 한 5분 정도 이내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막내 구의원 정서연입니다. 네, 전직 이벤트 기획자답게 미리 제 공약집에서 공약 부분만을 좀 발췌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좀 비전을 크게 잡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청년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사실 뭐 청년 정책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청년 세대가 아닌 분들이 약간 소외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이제 만 39세 넘어가면은 청년도 아닌 나이가 될 텐데요. 그 중간 허리의 나이에서 청년 세대와 그리고 어르신 세대 또 중장년 세대를 좀 잇는 역할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세대 통합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첫 번째로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뭐 이제 7, 8, 9월 3개월 정도 이제 구의회에서 근무를 해보니 생각보다 우리가 몰랐던
좋은 정보들이 되게 많은데 좋은 정책들도 많고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가 알지 못해서 그 사업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완화를 두 번째로 저희가 잡았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지역 상권 활성화 부분인데요.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상권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 지역을 좀 브랜드화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좀 세 가지 큰 목표를 잡았고요. 공약적인 부분은 좀 너무 많아서 시간을 제가 너무 할애를 할까봐 현관이 들어가시면 공약집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해보려고 처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 돌봄 플랫폼과 어르신 돌봄 플랫폼 그리고 일자리 플랫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가 복지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복지 플랫폼에서 좀 플랫폼 내 안에서 카테고리가 잘 구축이 되고 있는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외에 청년과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에 대한 그 공약이 있었는데 이미 교육지원과가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청소년들은 많은데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다양한 교육을 좀 전달할 청년들이 좀 많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들을 교육지원과 계속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지역 내 유휴 공간 공유 주차장 적극 협의 부분은 저희가 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예정 부분이고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만한 장안동 전농동 마을버스 신설 협의 부분은 이제 아까 사전 질문에서도 이제 신설이 가능한 거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받지 않아도 되고요. 동대문 공호번 마을버스가 지금 전농동에서 답심리역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버스를 조금 더 연장해서 장안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협의가 가능한지 해당과에 문의를 했고 조금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제 아직 3년 9개월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추진을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거리 육성인데요. 제가 있는 지역인 장안 1, 2동, 답심리 2동의 경우는 다양한 축제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축제라는 게 단순히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브랜드화하고 관광 자원이 되어서 세외 수입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방문객들이 그 축제를 보러 우리 지역에 오셔서 많은 또 돈을 쓰고 가시면은 그게 우리 지역의 세외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들을 하나의 브랜드화해서 관광 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현재 저희가 봄꽃 축제가 좀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꽃 축제와 그리고 세계거리 춤축제 그리고 지금 답심 영화 미디어 아트 센터가 올해 건립이 되었는데요. 영화 미디어 아트 센터에서도 다양한 축제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곳곳에 맛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브랜드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담부서 상권 통합 매니저 신설인데요. 너무 길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매니저 부분은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한 8명의 상권 매니저들이 있는데 이 매니저들이 저희 구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는 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과에서 매년 4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서로 과가 다르지만 다른 과가 협의를 좀 하고 협조를 해서 그 새롭게 만들어진 400개 일자리 중에서 상권들에게 조금 좀 분포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협의를 해달라고 1차적으로 보고 청취 때 제가 문의를 드렸고 내일 모레 있을 행감 때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많은 상권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을 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네. 일단 말씀해주신 공약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2부에 개별 질문할 때 좀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장성원 의원님 준비되셨으면은 네, 공약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꼭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주제로 공약을 준비해 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제시한 5가지 공약 중에 가장 먼저 시행하고 싶은 게 거리의 안전 그리고 주민 생활 편의 시설 이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야간 안전 보행 조명을 설치하고 노후된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녹지 공간과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스마트 쉘터 버스 정류장을 확대하여 기존 주민과 새로 생긴 뉴타운 주민 간에 화합하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꼭 그것만큼 첫 번째로 시행하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원래 저희가 또 정책 소개할 때 꼭 이것만은 해보시겠다라는 걸 요청도 드렸는데요.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그거는 어떻게 제시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내빈 소개를 안 하고 진행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구의회 의장님이 오셨다고 하셔가지고요. 잠깐 그 인사 말씀만 한번 듣고 진행은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의원분들하고 지역 주민분들하고 모여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좀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인사 말씀 한번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어요? 저희 그래도 영상에 나오셔야 될 것 같아 갖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동대문구의 의장 이태인입니다. 초선을 만나다 하는데 저는 삼선이 돼가지고 저를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서를 통해서 가봐야 된다, 가야 되겠다. 왜 삼선은 참여를 못하느냐 해서 제가 왔습니다. 꼭 우리 정서윤이나 우리 초선 의원님 세 분들 오셨는데 세 분들이 오신 분들한테 좋은 말씀 듣고 저도 한 20분 정도 10분 정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서한테 메모 좀 해가지고 저도 다음에 가서 써먹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초선 의원님 예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 번 왔다 갔다 오늘 하시네요. 네, 사실 뭐 의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13분의 초선 의원분들이 이번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13분들과 함께 실제로 앞으로의 동대문구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죄송하지만 초선 의원님들께만 연락을 돌렸고요. 그 중에 세 분이 적극적으로 가장 연락을 주셨던 분들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뭐 진행하겠습니다. 김세정 의원님, 네, 정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역구 자체에 좀 쌓여 있던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 공약 같은 경우는 지역구 민원을 재빨리 해결하는 부분에 방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역구를 벗어나서 구의원으로서 구 단위에서 어떠한 미래적인 그림을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을 하다가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해 가려는 찰나에 있는데 그래서 구의원이 되자마자 제가 겪었던 이런 아픔이랑 상처들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다른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좀 구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조례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동대문구의 자영업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낮았구나라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었던 게 자영업자들에 관련된 소상공인에 관련된 기본법 상위법 자체가 변경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쉽게 말해서 그 상위법이 변경됐으면 그거에 하단에 있는 조례가 맞춰서 상위법 근거 조항을 바꿔야 그 조례가 성립이 되는데 그 바뀐 상위법이 적용이 안 된 채로 저희 소상공인 조례가 동대문구엔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은 사실상은 동대문구에는 없어진 상위법을 가지고 조례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가 하나도 없던 상태였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이렇게 관심이 적을 수가 있구나. 이거는 빨리 조금 더 제가 나서서 손을 써서 좀 수정해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이번 조례부터 그런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려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이나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분야가 제가 노인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좀 청년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청년 정치인이지만 사실 청년분들에게 크게
뭐 농담으로 말할게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농담으로 받아주시고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청년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단발성의 청년적인 활동보다는 우리 청년들도 결국은 나중에 노인이 되는데요. 그리고 인구 구조가 저희가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고 이거에 비해서 노인에 관련된 저희 제도나 조례들이 너무 미비한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저처럼 젊은 층에서 대응을 해놔야 그 씨앗이 쭉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노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저 같은 청년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청년들의 미래를 바꾸는데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청년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기 청년분들의 몫은 여기 두 의원님들께 맡기고 저는 좀 더 노인분들의 삶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조례랑 그런 구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쯤에서 제 소개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회기동 사람들이라는 청년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식입니다. 저도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다양한 세대 간의 그런 문제들을 다루시면서 구의 어떤 발전 방향들을 잡아주시는 게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1부 시간은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하고 나서 또 영상을 하나 봐야 됩니다. 되게 귀찮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데 네, 영상을 좀 볼 거고요. 아니 네,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어느 간담회를 가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고생시키는 데는 없으실 텐데 그만큼 소통을 좀 편하게 하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고요. 어떤 방식으로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가 마련됐는지를 간단한 스케치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영상 보실까요? 우리 동네 일꾼이잖아. 동대문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구민들의 의견을 구의원이 취합을 해서 이제 시의 의견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장가 전용 노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전철을 언제 들어오나요? 애견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이렇게 장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안전한 좀 등굣길이 좀 확보가 되면 바닥 신호등을 좀 광범위하게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도 힘들고 젊은 여성 주부들도 일하기가 힘들어요.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이제 더 이상의 왔다 갔다 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앉아 계셔야 될 분들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뭐 재미면 재밌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소통의 자리고 편안한 자리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인터뷰처럼 저희가 다양한 분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었고요. 그 중에 가장 좀 많이 나온 이야기들로 공통 질문을 3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역구에 해당하시는 질문들을 의원님들께 2개씩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3분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질문이 한 10개가 넘기 때문에 다 답변을 하시려면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3분 정도로 해주시고 질문은 저 앞에 모니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분이 넘으시면 저희 답변 시간이 됐다고 또 모니터에 뜨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이어서 세 분의 의원님들께 다 답변을 부탁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아마 장성원 의원님부터 처음에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될 텐데, 영상 보신 것처럼 더 나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동대문구,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논의가 많이 필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더 나은 동대문구의 어떤 모습, 미래상이 있으시면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리는 더 나은 동대문구의 미래상은 어르신과 기성세대, 청년세대 등 노장청이 더불어 잘 사는 동대문구입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가지고 더불어를 표현한 건 아니고요. 가장 이게 기본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는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곳입니다. 동대문구는 동북권 관문 도시로서 서울 중심과 주변 도시를 잇는 성장 거점 도시이기도 하고요. 중랑천과 성북천에 둘러싸인 자연 친화적인 수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명문 대학들이 많이 자리를 잡은 교육문화 특화 도시이기도 하고 2020년도에 동대문구가 교육문화 특화 도시로 선정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재건축 사업으로 더욱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나마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주민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좀 사전 질문지로 모아가지고요, 좀 미리 보내드렸고 그 중에 랜덤으로 저희가 뽑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라 준비를 해보신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보시다가 질문할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차피 저희 한국 사람들 오른쪽으로 보통 가잖아요. 네, 김세정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동대문구의 미래상 하니까 너무 어렵네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구청장 출마 자리라면은 제가 열심히 한번 제안을 해보겠는데 뭐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너무 무겁게 받아주지 말아주세요. 네. 그냥 저는 단순히 생각했어요. 이 질문을 처음에 받았을 때 그냥 오히려 어려운 질문이라서 되게 단순히 생각했는데 이거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수많은 주민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구청 그리고 뭐 더 나은 기관에서도 더 함께 해줘야 되는데 제 목표는 딱 하나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노인을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리는 미래상은 100세까지 동대문구에서 행복한 세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에 이르러서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까지 계속 동대문구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행복하게 저는 살았거든요. 이 동네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동대문구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어느 순간에 동대문구에서 가장 행복했는지 느꼈던 순간순간들을 포착하고 캐치를 해서 동대문구에서 제 후배로서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그분들이 제가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제가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여서 제가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살게 될 미래를 더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완성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리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동대문구에서 생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100세까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꿈 같은 미래상을 그려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야기 중에 지역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들도 계속 듣겠다고 하신 것처럼 저는 동대문구의 미래상을 만드는 건 결국엔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주민분들도 같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올해 항상 마지막에 이런 질문은 가장 힘드신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정서연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대외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제가 뭐 청년들에게 뭐 기획 강의를 할 때 동대문구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고 물을 때 동대문 시장, DDP 플라자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 세 곳 다 동대문구 없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동대문구의 브랜드가 없다. 그런 특화적인 요소들이 잘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동대문구를 브랜드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내적으로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민들이 많이 또 실망을 하고 또 구정에 관심이 많이 없어지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의회가 청렴도 부분에서 좀 회복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구청과 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을 좀 많이 만들어서 대외적, 대내적으로 좀 다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가 보도록 합니다. 네. 네, 지금 아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뭐 질문 내용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의원님들께 좀 전달해드리고 그 내용을 좀 받아서 다시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네, 아마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주거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주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 본인의 주거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실 줄 알았는데요. 사실 삶의 기반이 약간 어떤 주거약자 대상의 안전한 주거지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이런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조금 생각하신 게 있다면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세정 의원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떨리시죠? 제가 맨 처음에 어떤 분을 지적하실까? 네. 사실은 저도 이 질문지를 미리 받았을 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반대로 여러분들께 너무 함께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기초의원으로서 느끼는 거는 참 기초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만 반대로 기초의원의 한계성이 명확히 보이는 부분들이 보여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주거권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참 기초의원으로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는가에서 좀 턱턱 막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주거 권리에 관해서는 기초의회를 넘어서는 수준인 시의회나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가 먼저 돼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고 그 탑다운 방식의 예산을 어찌됐든 간에 동대문구로 확보를 해서 그 확보된 예산을 또 위에서 내려온 방식의 룰에 맞춰서 최대한의 그 활용을 하는 방식밖에는 현재 기초의원이 그거를 제외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주거권 보장을 해드릴 수 있는 방식이 또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데 저는 아직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단순히 뭐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정말 뭐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을 위해 뭐 어떻게든 집을 마련을 하고요. 공용 생활 시설을 마련을 해서 그런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겠다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인 소신상 그런 거는 정말 단순한 거짓말이 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와 같은 의원들에게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의견들을 좀 공유해 주셔서 좀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생각을 해와서 해야 되는데 숙제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 초반에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구의원분들의 역할이 시의원분들, 국회의원분들하고는 차이가 있긴 한데요. 지역 내에서의 구 차원에서의 주거 문제에 관한 것들은 구의원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의견들을 좀 주시면
더 좋은 그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를 드셨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정서원 의원님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앞서 사회자분께서 뭐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생각보다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월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분적으로 보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순 뭐 일회성의 지원 사업들이 100%로 주거지 지원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뭐 공공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구의원보다는 또 이제 뭐 시의원, 국회의원분들께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이건 좀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이게 자산 취득의 개념, 뭔가 재테크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부동산으로 뭔가 제 자산을 뭐 증식을 시킨다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점 계속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은 이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 점점 주거 비용이 낮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부동산은 재테크 개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이게 빨리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장성원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주거 문제는 취업과 함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어렵게 사는 어르신들이 상당수 많고요. 그리고 대학가가 많다 보니 청년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안전한 주거 문제가 대표적인 지역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모든 분들이 말을 합니다. 대학가 학생들을 위해 학교 근처에 기숙사, 임대주택 주거 공간은 마련은 물론이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 주택 공급의 활성화, 월세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급여, 임대주택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정치인들이 말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주거 안정은 그냥 어렸을부터 그냥 평생 동대문구에서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뛰어놀고 함께 다니던 친구들은 좀 생활 환경이 어려워서 자꾸 서울 외곽으로 빠지고 하다가 결국은 다른 나라까지 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저희 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기초부터 튼튼하게 주거 활동에 대해서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싶은 마음이 제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옛날 친구 생각나니까 눈물 네, 주거 문제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집부터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을 마련해야 된다, 집을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먼저 하시는데 제가 청년들에게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대답이 들어왔냐면요, 집이 아니라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는 직접적인 환경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의 구 차원에서도 진행이 되면 참 좋을 거라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 저도 진지해져버렸네요. 이렇게 진지하게 할 마음은 없었는데요. 네, 뭐 세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뭐 자전거 도로 확충, 아까 아이들 되게 귀여운 아이들 보셨죠? 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버스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이런 생활환경의 좀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생활환경의 개선들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개선에 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정서원 의원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자전거 전용 도로를 좀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래서 우리 구 내에서 타고 다녀보니까 자전거 우선 도로는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차와 혼용을 해서 쓴 도로다 보니까
제 오토바이가 덩치는 커서 되게 잘 나갈 것 같은데 30km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처럼 빨리 가지는 못하는데 차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안전에 좀 위협이 많이 느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타구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게, 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또 많이 안 타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지원 조례는 있는데 전기 자전거 지원 조례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 지원 조례로 이제 시민분들이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또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좀 확충해서 좀 안전하게 타실 수 있게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사전에 주신 예시가 몇 가지 있었는데, 또 뭐 그 생활 SOC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지금 주변 곳곳에 보시면은 공공 도서관도 많은 것 같고 또 작은 도서관도 많은 것 같은데, 동대문구가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절대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총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둘 다 15위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공공 도서관 숫자뿐만 아니라 내부의 질까지 좀 많이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도서관 확충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하고, 또 내부에 책을 채우는 것도 교육지원과가 또 신경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들이 좀 잘 좀 많이 챙겨봐줬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버스 정류장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온열 의자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조금 너무 더디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번 여름이 되게 더웠잖아요. 타구 타시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 정류장 위에 송풍기가 나와서 이제 가장 좀 예산을 적게 들이고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송풍기가 나오게 해서 조금 무더운 여름을 좀 나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바로 지척의 성동구를 보시면 스마트 쉘터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말 박스형으로 해서 안에서 휴대폰 충전도 하고 노트북도 할 수 있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한 그런 곳들이 사실 잘 되어 있고, 저희 구의원들이 그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예산 확보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 행감과 또 예결위에서 저희가 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이제 바닥 횡단보도 같은 부분은 제가 또 누가 민원을 주신 게 있어서 우리 구에 몇 개 정도가 되어 있나 봤더니 정말 좀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 횡단보도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상임위가 있는데 저는 행정기획위원회다 보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 의원님들하고 좀 많이 협조해서 좀 같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우 의원님은 아까 공약 말씀해 주실 때 비슷한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좋은 이야기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또 정수 의원님이 복지건설도 아니면서 행정계획이면서 복지건설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내용 멘트를 다 가져가가지고 제가 할 게 없네요. 저는 이제 스마트 쉘터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전거 전용 확충도로, 이거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흡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주변 상인들은 주변 상가 인근들에 지정된 흡연실, 담배꽁초 수거함을 늘려달라고 막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본적으로 저는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금연 캠페인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서 청년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건강에 유념하고 꼭 금연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개발이 늦춰지고 있는 주거 지역의 환경 개선에 힘쓰고 싶고요.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밝히는 사업이나 노후된 시장 골목 정비 사업, 그리고 격리단길 같은 가로수길처럼 간의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 특거리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회계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회계동 사람들 대표이기도 하는데, 회계동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 김세정 의원님이 회계동이 지역구세요. 그래서 생활환경 개선 어떻게 좀 관심 갖고 계신지 저도 궁금한데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기동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 개선을 할 때 저도 회기동에서 자취를 해보았고, 집이 동대문구인데 회기동에서 자취를 했었죠.
집에서 뛰쳐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야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회기동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긴 해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CCTV 확충은 필연적이라고 저는 회기동은 꼭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기동이 가장 큰 문제가 주차 공간. 실제로 청년들 말고도 회기동에 원래 살고 계시던 주민분들이 가장 문제가 회기동은 주차 공간의 확보가 정말 큰 문제인데 또 반대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다른 데처럼 층 높게 주차 공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구의 그런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시 이후에 경희대 쪽 앞쪽으로 나와서 그 대로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그쪽 주민분들이 10시 이후에는 그 길가의 1차선 정도를 주차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타 구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지역 주민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좀 회기동에 도입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나아가서 뭐 저는 또 회기동에서 넘어와서 휘경동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공원들이 작게 있는 지역이 많은데 방치가 그 말이 공원이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걸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공원이 좀 공원답게 되는 것부터 그게 사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 사실 저희 공원 녹지과 분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긴 해요. 계속 맨날 통화를 하니까 왜 이게 안 되어 있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빨리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물론 제 지역구에만 장애인 복지관이 2군데가 있는데 동대문구로 치면 더 많겠죠. 근데 저는 항상 장애인 복지관 갈 때마다의 의문이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있고요. 저희가 뭐 전용 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소한 복지관 앞에 한 몇백 미터 정도는요.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오고 가실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그 걷는 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휘경동에 있는 동문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앞이 울퉁불퉁한 인도 바로 앞에 차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차도와 인도 사이에 아주 조그만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좀 마음 편히 그 복지관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역이 설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통 질문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저희가 그 마무리를 좀 하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개별적으로 이제 동에 대한 질문이나 의원님들께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2가지 정도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질문의 그 답변 순서는 이렇게 김세종 의원님부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마 영상에도 살짝 나왔어요. 그 휘경동의 문제이긴 합니다. 안전한 등굣길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휘경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아이들이 이제 대로를 건너서 오거나 아니면 차도랑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로 다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원님의 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의원이 된 이후부터 계속 그 이전부터 들었던 민원이라서요. 계속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정말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초등학교 위치를 바꾸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휘경초등학교 근처의 경우 주민분들은 아실 거예요. 워낙 그 골목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고요. 또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정말 좁아요. 그 골목 자체가 좁은데 그 길 자체를 또 개발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게 그곳은 아시다시피 저희 재개발 이슈가 엮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엮여 있어서 되게 방치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현실적인 부분이 뭐 CCTV나 이런 거 확충도 다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유지를 또 구해서 터치하기는 또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과 좀 협의를 통해서 뭐 초등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 통학 시간에 저희 어머니 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교통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시지만 현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동대문구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랑 좀 엮어서 좀 출퇴근이 아니라 통학 시간에 조금 안전하게 좀 안내가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노력 중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도 좀 많이 의견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네. 삼육병원 앞쪽 길을 이렇게 길을 건너서 뒷길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길에 신호가 너무 엉켜요. 말하자면 청량리 시조사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려면 그 병원 앞에서 피턴을 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근데 또 그 병원에서 밖으로 나가는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쪽 중랑교 쪽에서 그 뒷길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신호가 엉키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근데 그 안에 그 앞에 또 좀 뭐 횡단보도랄지 이런 것도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안쪽 길로 갈 때 인도와 뭐 차도의 구분도 없고 그래서 조금 최소한 뭐랄까 좌회전 신호를 준달지 아니면 뭐 약간 그런 조금 뭐 이렇게 신호 체계에 좀 정비라도 좀 있으면 좀 차들이 덜 엉키고 아니면 그 시조사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위생병원 앞까지 오기 전에 좀 네. 좌회전해서 건너갈 수 있는 뭐 신호가 죄송한데 있었으면 저희가 좋겠거든요. 이게 인터넷상으로도 같이 방송이 돼서요. 그 질문을 질의응답 시간에 첫 번째 질문으로 해서 답변을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 요 질문 시간 끝나면 청중에서 질문을 받을 건데요. 그때 처음에 답변 드리는 질문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서 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요. 네, 질의응답은 이따 이 질문 시간 끝나고 나서 한 번에 이제 다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질문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이따 한번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 좀 김세정 의원님께 드릴 건데 아마 저희가 선호도 조사할 때도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외대역 동록길 통로에 있는 공용 주차장 폐지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지역분 주민분들이 폐지 후 대책에 대한 질문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오히려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단순 폐지가 아니라요. 당연히 원래 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던 휘경일동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다른 부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당연히 그거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 외대역 동록길의 공영 주차장 폐지를 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저에게 민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외대역 동록길을 끼고 계신 양옆에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신 많은 주민분들이세요. 왜냐하면은 그 길이 정말로 저도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느끼는 게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뒤에서 차가 오기 시작하면은 저 역시 좀 땀이 날 정도예요. 좀 정말 도로폭이 좁거든요. 근데 노인분들이라든지 아이들이랑 함께 이렇게 그 길을 걷는 주민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막 차와 차 사이로 숨으려고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가족 환경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이 주차장의 위치를 좀 다른 곳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 공영 주차장을 단순 폐지는 아니고 그 폐지를 한 이후에 지정되신 분들이 다른 곳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후에 이 방향은 조금 함께 저에게 반대 의견을 내주시는 주민분들도 저와 함께 좀 의견을 좀 나누시면서 얘기를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네. 아마 저 판넬 조사할 때도 가장 좀 질문이 많이 나왔던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주차장 문제는 각 동마다의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도 다른 의원님께도 이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성훈 의원님께 두 가지 질문을 이제 주민분들께 받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의원님 공약 중에 이제 빈집을 주민 공용 쉼터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그 주민분들의 질문이신데, 빈집의 경우에는 사실은 동대문구에 그렇게 많은 빈집이 있지 않는 걸로 이제 주민분들 알고 계시고, 사실 빈집이 있으면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서 주민 공용 시설을 만들었을 때 주민분들이 가시기가 좀 어렵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대상지로 염두에 두고 계신 곳이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릉동은 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가 완료된 집들이나 노후화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예산을 들여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만들면 그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주차장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릉동의 경우 빈집이 40여 채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질문을 받아보고 부랴부랴 주택가에 전화해서 빈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를 해봤지만 그 정도면은 상당히 많고 좀 어두컴컴한 곳도 많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도 뭐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나마 그 시설이 깨끗하게 그 정비가 되면은 그 어린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거리로 유지되고 있고 같습니다. 그리고 전릉 로터리 시장 근처에 건물들이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곳을 우선 협상지로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로 전릉동을 좀 보시고 계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전릉동. 네네네. 전릉동하고 또 다른 그 지역구가 두 개 또 있으시잖아요. 전릉동에도. 네. 네. 는 근데 네.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어서 빈집이 거의 빈집은 없는 별로 지역이어서.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그 주차장 문제랑 연결이 되는 이야기긴 한데요. 사실 지역분들이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가장 힘든 게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또 동대문구를 위해서 주차 공간을 마련하시겠다는 공약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땅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어떤 보관이 좀 있으신지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서 주차장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한다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도 운영 중이고, 청량리 뒤편에 보면 너무 전화 한 통하고 결제하면 간단하게 1시간, 2시간씩 주차장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많이 비어있는 공동주택, 공용주택 주차장까지 이 주차장 공유 서비스를 확대를 해나가면 어느 정도의 주차난 해소의 기회를 할 거라 보고요. 이면도로 아까 김세종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면도로에 주차 밤 시간대나 좀 한가한 시간대에 주차 허용 구간을 설정해 주시면 그나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장성훈 의원님께도 두 가지 질문은 주민분들의 두 가지 질문을 다 드려서 그 김세정 의원님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정서현 의원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 돼가니까 저도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이제. 아까 영상에 살짝 보셨을 텐데 되게 그 어르신 두 분이 우리 동네에는 지하철 언제 생기나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사실은 이게 면목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구의원분들이 그 추진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그런 주제들이고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역분들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의원이 되시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을 때 어떻게 좀 소통하시면서 풀어주실지, 그런 소통 계획이 있을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만 이렇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면목선 경전철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이제 저희 장안 이동까지 연결되고 있어서 저희 지역과도 밀접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시 소관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또 한계가 있고,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또 우리 당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좀 계셨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동대문구 내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시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착공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면목선 오세훈 검색하시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대비 너무 뭐 실효성이 떨어져서 뭐 조금 고민이다, 뭐 안 한다고는 아니지만 고민이다라는 단어를 좀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조금 어필을 해서 계속해서 성토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주민분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많이 알리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전에 청량역 뒤편의 이삭공원에서 같이 저희가 또 파라솔을 펴놓고 주민분들과 많은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나눴는데 이렇게 또 오프라인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어서 카카오톡이나 뭐 SNS 상으로 다양하게 소식을 좀 더 많이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또 지역 신문하고도 또 밀접하게 연결을 또 가질 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또 홍보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알고 또 의견을 또 많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자리도 그 소통의 자리로 저희들도 마련하고 있어요. 의원님 분들께서도 좀 이런 간단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아마 지역 분들도 찾아가셔서 좋은 얘기도 하시고 의견도 제시하시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들도 그 사실 영상엔 담지는 않았지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아까 좀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 장안동하고 전논동 마을버스 신설에 대한 그런 공약에 관한 얘기들이었는데요. 사실 동대문구가 굉장히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 사실 뭐 동대문 을지역과 갑지역을 연결하는 그 교통편들이 그게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 교통의 요지라고는 부르지만 저희가 이제 이동하려면 상당히 힘들긴 한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선심의위원회 의결이나 서울시의 승인 절차 등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구체적으로 좀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이제 좀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치킨집도 했었고 또 이제 문화기획사도 했는데 가게는 장안동에 있고 저희 집은 답심리동이고 또 사무실은 전농동이에요. 그래서 뭐 지척의 거리라서 버스를 타고 충분히 이동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버스로 이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너무 필요성을 느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시내버스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내버스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동대문 5번, 05번 버스도 이제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 사업자가 이 노선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진행할 수 없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 뭐 공공버스들도 수익성이 나지 않는데 뭐 시나 뭐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구비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라도 노선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빠르게 이제 그 조사했던 내용들 인터뷰에서 주민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질문들을 좀 축약을 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이제 객석으로 좀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아까 질문을 하시다가 조금 그래도 중단이 되셨는데 네.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뭐 제안을 한번 해주시다가 끝날 것 같아요. 좌회전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36병원 앞에 신호가 마이크는 영상에 들어가는 거라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그냥 이렇게요. 네. 그 앞에 신호가 정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쪽에 차가 엉키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로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뭔가 신호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신호 체계 좀 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 안 된다고 그쪽이 뭔가 안 된다고 하면 시조사 쪽에서 진입하는 차들만이라도 36병원까지 굳이 오지 않도록 중간에 뭔가 뭐 좌회전 신호가 한 번 생긴다지 뭐 비보 좌회전이 생긴다지
하면 좀 차가 좀 그쪽까지 덜 가니까 그쪽에서 건너오는 친구들이 조금 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늘 있었고, 얼마 전에 학부모 모임에서도 그게 되게 화두로 나왔거든요. 그쪽에서 오는 친구들이 꽤 되고, 사실 저희 학교가 되게 사실 작은 학교라 학생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멀리서 오는 친구 쪽으로 취약하는데 좀 부모님들께서 좀 고민이 되신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뭐 간다 이렇게 되면 사실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그쪽에 휘경 3구역 만약에 이제 또 편입이 된다고 하면 이쪽 학교로 올 건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 분명히 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그리고 정 안 되면 실버 인력 분들이라도 그쪽에 배치가 조금 더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학교 오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기껏해야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뭐 지구대 그 교통 그 지도하시는 이제 경찰관님이라도 잠깐만 거기서 지도를 해주신다면 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역시 저희 주민분들인 저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 앞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거기는 제가 이런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지옥입니다. 거기 정말 지옥이에요. 저 역시도 거기 차 몰고 간다 생각하면 좀 아찔할 때가 많아요. 정말 모든 차들이 어떠한 교통선에 서야 될지, 어떻게 껴야 될지, 누가 먼저 가야 될지 중구난방으로 다 돼 있는 거를 누구나 느낄 수 있었고, 저 역시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초등학교 통학 문제랑 별개로 그 부분에 좀 교통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와 함께 그 현재 지금 휘경동 시의원인 신미경 시의원과, 신미경 시의원도 사실 그 집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둘이서 그 부분을 풀고자 생각보다 많이 뒤로 많은 그 접촉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현황 파악도 많이 진행된 상태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곳 관련해가지고 좀 도로 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염두를 해가지고 막 여러 얘기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민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노인분들 실버 분들이라든지 뭐 지구대 그 부분 역시 그 제가 시설관리공단 말씀을 드린 것도 그분들과 좀 협의를 해서 좀 그 시간대만이라도 좀 인력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들을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따가 끝나시고 꼭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 꼭 그 이후에 차도를 서로 좀 같이 의견을 공유하시면서 계속 이 문제는 같이 좀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꼭 이 세 분의 지역구에 대한 의견 말고도요, 동대문에 관한 어떤 질의가 있으시면 구의원분께서 좀 들어보시고 다른 구의원분들께도 전달해 주시거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질문은 목소리만 들릴 거여서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 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사실 여기에 온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동대문에 거주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금 저의 모든 관심은 기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 내에서 저도 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종이팩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수거된 우유팩이랑 멸균팩을 가져가 주셨는데 이게 담당 그 공무원분이 바뀔 때마다 이 온도차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그
연계가 되길래 구청 내에서 어느 정도 이게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종이팩 수거는 시작일 뿐이고 기후 위기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 조금 먼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거 관련된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끼리 모임 내에서 자발적으로 우선에 종이팩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수거된 종이팩을 구청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서 수거된 종이팩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모아 오고 있는 이것도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그 이제 예산을 받아서 예산 내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이제 다 끝나면 또 주민들 내에서도 모으는 그게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동대문구 내에서도 기후 관련된 거 좀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쭉 들어봤는데 좀 그거에 대한 말씀은 없으셔가지고 만약에 생각을 못 하고 계셨다면 아까 100세까지 동대문구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기후가 이게 좋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오늘 오신 세 분이라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이 사전 질문지를 드렸던 내용 중에 기후위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랜덤으로 뽑아서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은 아마 답변들을 하실 시간이 없으셨는데요. 혹시 준비되셨던 분 있으면 이 문제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럼 사전에 말씀하셨던 구청 내 소관 부서가 과가 어디셨나요? 거기가? 자원순환과요. 근데 그 서울시청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청은 들어갈 때 일회용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컵을 다 다회용 컵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게 좀 공무원들이 좀 많이 번거롭고 힘들다고는 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좀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접한 소식 중에서 서울시 강남구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명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명일 겁니다. 네, 그런 센터가 지금 생겼고 강남구 내에 이제 배들 다 다회용기로 전체적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지금 구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그런 좋은 사업들을 왜 우리 구에서 좀 먼저 시행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치킨집을 하면서 이게 좀 너무 용기가 너무 포장이 너무 과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주민분들은 저 치킨 사러 오셔가지고 포장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화도 내고 가시기도 했어요.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그런 좋은 공공사업들을 좀 시범적으로 다른 구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구가 그런 시범 사업들을 먼저 해서 좀 모범적인 사례로 좀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기후위기 관련돼서 또 답변해 주실 분이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요. 네, 그럼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드신 것 같은데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저는 길냥이 사랑단 대표고요. 동대문구에서 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동물 정책이나 환경 정책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 길냥이 사랑단은 그 용두동의 용두 6구역 재개발구역에 남은 길고양이들을 하나라도 더 살려보자 하고 오가던 이웃들이 만나서 만든 커뮤니티예요. 이게 5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화장실 갔다 오다 보니까 여기도 길고양이를 그린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길고양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미 대한민국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이 넘었고 제가 5년째 활동하다 보면 동대문구 안에서도 반려동물하고 함께 산책을 다니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그로 인한 갈등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 차원의 어떤 정책은 사실 체험할 정도의 어떤 정책을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용신동 주민자치랑 같이 패티캣 지키기 그리고 길냥이와 함께 살기라는 캠페인을 얼마 전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주민자치, 한 개의 동 주민자치에서
하나의 복지 분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지 어떤 구차원의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물 정책, 그러니까 반려 인구에 대한 어떤 그런 주민 간 갈등 해소 혹은 그 인구를 위한 배려 정책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제가 환경 정책을 동시에 여쭤본 이유는 저희가 동물을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2013년에 장학재단에서 일하다가 제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백혈병 말기 판정을 받고 생존율이 10%였는데 다행히 치료를 받고 지금 살아 있어요. 항암제 먹고 있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 영향에 환경이 나빠지는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결국은 동대문구 구민, 뭐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에 있어서 반려인구한테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 그리고 노인 인구나 또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한테는 건강한 삶이 중요한데, 그걸 제가 작년에 협치 톡톡에서 얘기할 때도 구민의 행복 혹은 뭐 시민의 행복을 얘기할 때 너무 사람 위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세 분이 나오셨으니까 동물 정책 연계된 환경 정책에 대해서 구차원에서 혹은 초선 의원으로서 그 이외에 어떤 의견들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생각하신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는 그 동대문구 안에서 발라당 입양센터라고 하는 서울시하고 민간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부터 이제 발라당 입양센터가 생겼고요. 서울시 시비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좀 언론을 많이 타고 발라당 입양센터가 그렇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같이 오셔가지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발라당 입양센터를 이제 동대문구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구의회에서 이 예산이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작성했던 사업계획서랑 다 팀장님 드리고 했는데 이제 예산이 한 5천밖에 안 잡혀가지고 그 예산으로는 1년 살이를 못한다. 1년 살이도. 그래서 이제 소위 속된 말로 나가리가 났고, 저희는 사실 이제 하던 기존의 센터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거를 동대문구에다 넘겨주고 저희는 옆으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동대문구 자치적인 그런 동물복지센터가 이제 개소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 보시면은 그 아나모고리상에 그 옛날에 마약수사대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서울시가 직영으로 지금 내년도에 이제 그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남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위치를 찍어준 사람도 사실 저고요, 서울시에. 그래서 개소를 하게 되면 최초로 이제 동대문구에 지금 발라당 입양센터와 그 동남권 센터가 돼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발라당 입양센터를 하면서 저희 단체가 이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도 출연을 했었어요. 10월 29일에 이제 설채연 수의사를 모시고 같이 하는데, 이제 선농단에 그날 이제 촬영이 있어가지고 공휴일인데 한 2시간만 열어달라고 이제 사정사정 공문을 뭐 서울시에서도 내려오고 구 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문화재단에서 협조를 절대 안 해주셔서 2시간을 못 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릉천으로 그냥 산책하는 거를 찍었거든요. 그만큼 동대문구가 참 폐쇄적이구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참 회의도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이제 구 의원님들도 이제 초선 의원이시긴 하시지만 솔직히 여기도 개고양이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미아홍철 수의사라고 김명철 고양이 수의사를 해서 특강도 하고 했고, 조만간에 또다시 설채연 특강을 할 생각이에요. 아마 설채연은 검색하시면 많이 아실 수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사실 그 위원님께서 이제 100년 동안 100살까지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개나 고양이 반려가족이 행복해지면 사람은 더불어 행복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정책이 사실 이제 구차원에서 뭔가 정립되거나 이런 거를 좀 해주셔야 되고, 내년도에 서울시가 이 직영센터를
이제 오픈한다는 거 사실 자체 알고 계시는지 사실 저는 조금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싶으신지 좀 그 분명히 구차원에서도 협조가 들어오셔야 될 거고 서울시도 사실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뭐 시설비를 지원해서 이제 노원구처럼 반려동물 센터를 동대문구에 이제 오픈을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구하고 뭐 이렇게 주무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도 않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오픈을 못하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이번 기회에 진짜 어떻게 초선 여러분들 이제 계시지만 이때 뭔가 센터를 더 만들어가지고 동물복지 반려 차원에서 좀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 참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묻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왔거든요. 네. 건립하는 그런 문제를 포함한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이나 공약 같고요. 환경 문제, 조치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에 좀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뭐 답변해 주시고 싶으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어느 분께 부탁을 드리면 좀 계획 있으실까요? 갑자기 아마 나오신 질문이어서 사실 제가 그 질문을 들어도 답변에 대한 준비들이 꽤 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소통하는 그런 자리들부터 처음 만들면서 구의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지역구 구의원분이 오늘 오시지 못했거든요. 제기동이나 이쪽에선. 제기동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전달해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답변을 요청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세정 의원님 지금 답변하시려고 마이크 드신 거죠? 네. 일단은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차마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저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환경정책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단순히 환경 자체 시설이나 확충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깨어나는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단적인 이유가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건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훨씬 전에 제 와이프가 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나를 작은 사업을 받았는데 어떤 전시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받았대요. 뭐야 했더니 어떤 주제로 그 공간을 받았어 했더니 이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상품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해서 그 제품을 상품화를 해서 그 상품을 좀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하나 진행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 전까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되게 무관심했었고 저 역시도 전혀 제 삶에서 그렇게 큰 부분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인데 제 아내가 그 활동을 하고 제가 그 현장에서 가보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느끼면서 놓쳤던 부분을 제가 느꼈고 그 순간부터 제가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제품들을 활용하기 시작하고 좀 일회용품들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모습들이 제 스스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은 좀 사람한테 강제라기보다는 결국 그 시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이 조성돼야 된다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 좀 구차원적인 대응을 꼭 하겠다라고 제 의지도 있기 때문에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 문제 관련해서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상은 저는 그 말씀해주신 그 용두동에 들어오는 센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금 처음 들은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다 보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함께 좀 좋은 그림을 그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장성원 의원님도 뭐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하나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 질문 하고 객석으로 다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마이크를 키고
많이 무서워하는데 멀리서 보는 거는 참 좋아하는데 가까이 와서 막 이렇게 발을 막 뜯거나 막 핥고 그러면 상당히 겁이 질리고 많이 무서워요. 그래서 물론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듯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사는 삶을 감안하면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기꺼이 이제 감수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행정 당국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관련해서 법과 규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대응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물 학대 관련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처벌을 강화를 하고 또 인간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그 견주에게도 책임을 강화해서 그러니까 동물 보호라든지 복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저 또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시고 아마 지금 보니까 장안동 어린이 놀이터 질문이 올라와서 이게 정선 의원님 그 지역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질문까지 그럼 같이 그 질문을 드릴게요. 그 장안동 그 어린이 놀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놀이터가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지금 인터넷상으로 주셨는데요. 그 어떤 놀이터의 관리 소홀 문제 그리고 늦은 이용 시간에 이용하면서 소음공해 발생 문제가 좀 많다고 해서 그 놀이터 관련된 문제와 지금 반려동물 이야기 같이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장안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많은데 놀이터에 대한 관리 문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사실 뭐 경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공적인 관리보다는 저희가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동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단체들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주민분들이 본인들의 가족들과 아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해주시는 그런 단체들인데요.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서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속적인 좀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좀 해당과와 같이 노력해서 자율방범대가 좀 더 인원이 확충되고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어린이 놀이터의 야간의 뭐 소음 공해 문제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놀이터 관리 소홀 부분은 약간 좀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놀이터가 많다 보니까 그 많은 놀이터 개소마다 투입될 수 있는 예산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론 또 저희한테 민원 주시면 바로 나가서 또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 확인해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내로도 저희가 이미 놀이터는 아니긴 한데 장안 이동의 근린공원이 지금 의자들이 좀 많이 부서져서 개보수 바로 2주 만에 또 진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즉각적으로 민원 주시면 사실 뭐 구에 민원실이 있긴 합니다만 또 저희에게 또 바로 민원 주시면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반려동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원래 이제 지금 현재 이필영 구청장께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최동민 후보가 원래 공약 사항이 있었어요. 공약 사항이 뭐였냐면 중랑천에 반려가족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구청장이 못 되셔서 그 공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필영 구청장님 보고 계시죠? 네, 이런 얘기들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아까 앞서 구의원의 역할에 대한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좀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지만 우리 주민분들께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 정책 제안에 힘을 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요. 또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구에서 우리 행정계획위원회 소관국에서 그 지원 사업들이 좀 있는데 아마 그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지원 사업이 제법 몇 천만 원 단위로 한 5개, 6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또 주민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 건당 최대 5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주민분들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계획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우리 구의원들이 정책을 개진하는데 많이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정도 돼가지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시면은 네, 질문하실 네 마이크를 써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목소리라도 들으셔야 돼가지고요. 네. 마이크 전원을 켜주시고. 네. 피곤함이라도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오늘 같은 자리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질문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그 괴로움과 그다음 모든 민원에 시달리게 되실 텐데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정치라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듣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말을 듣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욕을 엄청 또 먹잖아요. 스트레스 많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각자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고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계시든지 그냥 재미있게 그냥 잠깐 여쭤봤어요.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거의 50이 다 돼가는데 아직 이렇게 어려 보이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다른 분들이 스트레스를 주면은 저는 그거를 그냥 받지 않고 피하던가 아니면 스트레스 그냥 차버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아유 저 생각 없는 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게 제 삶의 노하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용히 계시다가 한 건 하시네요. 두 분 중에 한 분 먼저 그럼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저만의 비밀이었는데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 사실 이거 참 민망한데 저 혼자 조용히 모자 눌러 쓰고요. 동네에 만화책방이 많거든요. 저 만화책방 가가지고요 핸드폰 꺼두고 한 2시간 정도 만화책 보고 옵니다. 라면 하나 시켜가지고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했던 제 취미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구의원이 만화나 보고 있어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 만화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큰 유망한 사업이 돼버렸고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제가 좀 지치고 힘들 때 항상 되게 위로가 되었던 수단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자녀분들이 있으시거나 뭐 동생분들이 만화 본다고 하면은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네, 저는 예전에 회사를 운영할 때 한 직원이 저한테 대표님은 하나의 일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걸 하시나요? 어떻게 쉬냐라고 좀 그런 의미로 질문했던 것 같은데 저는 나는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저는 사실 일과 쉼에 대해서 경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쉬면서도 일 생각할 수 있고 재밌게 일을 하는 편인데 다만 좀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좀 제가 놀랐던 것은 제가 MBTI도 E예요. 그래서 좀 외향적이고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낯선 분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MBTI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제가 내성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끔 그냥 한 반나절 정도 제가 그냥 잠을 푹 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전화가 안 되면 자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조금 그 의원분들에 대한 이해도 좀 해보고 그 지역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이렇게 들어보시는 가벼운 자리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긴 했는데 주민분들 의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질문 위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동대문 사람들에서는 이런 자리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가볍게 뭐 맥주 파티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초선 의원님 분들을 모신 이유는 이번에 구를 위해서 구의회에 들어가셨잖아요. 물론 투표를 통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지역분들이 사실 정치가 멀게만 느껴지시고 먼 사람이라 느꼈기 때문에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한 것도 있고요. 사실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사실 더 뛰실 것 같아서 계속 사실 뭐 의원들 하시면은 저희 같은 뭐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먼 존재긴 하지만 항상 저희가 이제 뭔가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시위하는 대상으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생활 정치를 가장 기초에서 하시는 분들하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마무리는 이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좀 드리고 의원님들은 저희 주민분들한테 이제 응원의 박수를 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좀 동대문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